주방 식탁에 놓인 땅콩 손식이 담긴 컵, 그리고 자신의 방에서 사망한 노모의 시신. 분명한 증거는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며느리 서지영은 왜 시어머니에게 치명적인 음식을 식탁에 두고 갔을까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쇼크로 죽어가는 것을 정말 몰랐을까요? 식사 외에 주방에 드나드는 일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 주방에 가서 선식을 챙겨 먹었을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앞쪽을 보면은 집에 들어가서 나온 시간까지 집에 아무도 없었다고 진술을 하고 있고,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스스로 모순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노바디.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은 이런 느낌적인 느낌? 누가 허브 타줬어. 허브 캔디 보이지 말라고. 그럼 뭔가 왕자님이 주지 않았을까? 누굴까? 왕자님이 주지 않았을까? 왕자님 너너. 너 왕자님. 우리 이제 공식 왕자님 원하기로 하는 거야? 어떡해. 얼마나 고단하면. 귀여워. 귀여우셔. 갑자기 우리 김현우 인턴이 주미 씨 졸린가 봐요. 근데 텐션이 안 되시. 나 엄청 졸렸는데. 야 그리고 또 저녀의 시크하네. 시크하게 야. 그때 현우 씨가 저기 준비실에 오서 딱 썼는데 빚 보내줬는데 왕사님인가? 잘생겼다 잘생겼네. 허브 캔디 너무 감동이다. 사진 찍어놔야겠어. 누굴까? 다른 인턴이 준 걸까요? 허브 캔디? 주미 씨가 인기가 많네요. 아 정말 마음이 너무 따뜻하다. 왜 갑자기 분위기 하트 시그널이 왜 설레? 안녕하세요. 언니 괜찮으세요? 주세요. 네. 제가 가져오세요. 네? 네,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도 그건데? 똑같은 거 같죠? 오 마이 갓. 좋은데? 괜찮죠? 조금 불편하게. 저 원래 한 운동화 75 신는데. 네. 근데 네. 똑같은 건가? 왜냐면은 이 부분 다른 것도 있더라고요. 저는 29번인가. 002부. 맞아요. 똑같은 거 산 거 맞는 거. 잘 고르시네요. 하루 종일 구두밖에 안 보일 것 같아. 저랑 상호 씨랑 구두 똑같은 거예요. 귀여워. 상호 너 현우랑 같은 거 신으면 비교당해 이제. 정말 역시 구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뭐 이런 말 듣는단 말이야. 그래서 올해부터 힘들잖아. 아, 힘든데. 왜 그래 진짜? 현우 씨 너무하다 진짜. 현우 형이 잘못했네. 주변 사람들 피해보네. 약간 공식 인기남 현우 씨가. 머리 잘랐어요? 네. 색깔도 바뀌었어요? 아 이제들 다들 어떻게 따라? 머리가 짧아졌잖아요. 색깔 같은 거 바뀐 것도 꿰찰 수 있겠어요? 색깔 바뀌어서 더 밝아졌잖아요. 맞아. 시험이 좋다. 투 스윗. 언니 이따 현우 씨한테 한번 물어봐봐요. 물어보면 알지. 자꾸 현우 씨 얘기를 또 주미 씨가 저 봐봐. 현우 씨 뭐 다경 언니 뭐 달라진 거 없어요? 머리 자르셨네요. 염색. 오 다르구나. 네, 다 했죠. 뭐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머리가 밝아지고 짧아졌어. 아 진짜요? 모르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잘 쉬었어요. 오늘은 그냥 점심 멘티분들끼리 편하게 드시라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렸어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저희 그럼 떡볶이 먹으러 갈까요? 언니랑 주미랑. 좋아요. 왜 또 여기서 남녀를 나눠요? 저거 조용히 하고. 저희 밥 먹고 올게요. 맛있게 드시고 오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거기 지금 영업하나? 저희는 식사하러 안 가시는 거죠? 갑시다. 밖에 나가 봅시다. 와 이런데 처음 와봐. 소주 느낌. 진짜 반주하고 가면 안 되겠지. 우리 그럴 자격이 없어. 사장님 저희 국밥 5개 주세요. 집에서 계속 쉬고 청운관에 있어. 네? 청운관에 있어. 네, 처음 가네. 기숙사예요? 형님도 저랑 똑같은 학사 지내셨더라고요. 지역 학사. 강원도 이제 분들 사는 학사가 서울에 몇 개 있고 아, 맞아. 전라도 학사 있고. 우린 전라도. 고향이 전라도. 우리 고향 같은 고향. 군산. 군산. 어쩐지 많이 친하더라고요. 예. 아니요. 너무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와, 진짜 많다.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네, 완전 특이해요. 완전 특. 화가 많이 들었네요. 이색적이에요. 맛집. 완전 마음에 들어. 전 사실 처음 딱 왔을 때 창호 씨가 막 말했잖아요. 맞아. 저 친구 왜 이렇게 말하지? 갑자기 거리 두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아니라 무슨 일이. 표정이 안 좋으셨어. 아니, 그게 안 좋은 게 아니라. 오늘 먼지가 많은가 봐요. 저 진짜 그러네. 요즘에 날이 계속 안 좋아가지고. 뭐 말할 수 없는. 근데 제가 말 걸 때마다 되게 막 이렇게 해서 말도 되게 시니컬하시고 이렇게 좀 거리 두시고 시크하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그걸 계속 유지했어야 돼. 거기서 풀어버린 게 문제야. 저희 좀 더 친해져요 앞으로. 나도 상호는 뭔가 처음부터 되게 편했던 거. 편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순박한 느낌, 군산의 느낌. 그러니까 그냥 동해안의 느낌 이런 거. 아, 그게 느껴졌어요? 제가 얼마 느껴졌어. 전에 얘는 어딘가 비슷한 곳에서 왔다. 느낌으로. 상호가 되게 스윗하더라고. 아, 엄청 스윗하죠. 너무 좋다. 스윗상. 케이크 할 때 진짜 우리 왜 이렇게 스윗하지? 케이크도 맛있는 진짜. 아, 저기 있었구나 또. 그래, 다경이. 다경이한테. 생일 축하합니다. 뭔가 저 친구가 지금 뭔가 저러고 있지만 되게 친해지겠구나. 왜 그러지 싶으면서도 저 친구 덕에 우리가 좀 맞아. 분위기 풀어주고. 분위기가 많이 풀어지고 있구나. 우리 현서 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거든요. 여자분들이랑 이제 같이. 사원 왔다 갔다 하니까. 아, 진짜요? 현서 씨가 생각보다 되게 과묵하다. 이런 게 모두의 그런 처음 느낌. 자기소개에 처음에는 비해. 뭔가 이렇게 재미있게 계속 막 얘기를 계속 많이 하실 것 같았는데 내가 말을 많이 하고 의외네요. 현서 씨가 별로 저 말이 거의 없어요. 말을 잘 안 한다 안 하시고 뭐 할 일을 말이 되게 없죠. 하셔가지고 되게 다른 이미지라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말을 많이 안 하네. 처음에 저는 현서 씨가 자기소개 그 영상이랑 틀 때 저 사람은 뭘까? 쟤는 누구지? 쟤는 뭐 하는 애지 사실 싶었거든요. 예전에 철봉하던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칵테일 타는 거를 예전에 좋아해서 칵테일 많이 탔는데요. 평범하진 않아요. 어차피 하더라도. 저작권 협회에 등록돼 있는 신탁 회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의 20곡 가까이 되는 가수. 작사, 작곡자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800원 정도의 1년 합치면 10,000원 정도의 이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어엿한 저작권자입니다. 신기했어요, 저도. 너무 할 줄 아는 게 많아서. 다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잘하니까 못하는 게 뭐예요? 저 못하는 거 많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건 내가 좀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거 있어요.
하는 거. 못하는 거 너무 많죠. 그렇게 하면 너무 많죠. 말을 하라고요. 더 뭐가 있는지. 못 찾았는 것 같아요. 생각해봤는데 없죠. 아니요. 없다. 뭔가 집중해서 못 하잖아요. 약간 산만한. 엄청 집중해서 하고 있어요. 오늘은 과제가 없는 거고 내일부터 내일 과제가 오는 건가? 무슨 과제 나올까요? 저희 형사는 안 나올까요? 형사? 형사는 나올 수 있죠. 어린이분들 어떻게 되셨을려나? 나는 잘못된 정보도 많이 전달했었어가지고 계속 생각할수록 미안하고 죄송해요. 내가 너무 그렇고 변호사님들한테도 미안하고 미팅 과제 맞아. 네, 현우도 거의 비슷하잖아. 네, 저도 사실 사실 강호 형이랑 제가 보고 배울 기회가 많았거든요, 변호사님들한테. 왜냐면 그 전전날 다 의뢰인 미팅 하시는 거 저희가 봐서 그때는 막 메모하고 어떤 태도, 자세, 준비성 다 체크해놨었는데 저희가 한 거는 그냥 좀 그렇게까지 넘어가기 전에 웬만하면 연락을 저희가 잘 하고 상황 설명도 해서 감정적으로 힘들 수 있는 상황이니까 좀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거는 변호사 아닌 누구라도 그 주변 지인들도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을 거고 그런 얘기밖에 못 해가지고 자괴감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밥 먹으면서도 저희 계속 그랬고 그날 하루 종일 저는 기분이 잘 나빠지지는 않는 사람인데 정말 기분이 안 좋았고 되게 변호사님들이 멀어 보였고 그날따라 유독 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너무 듣고 싶은데 또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딱 느낀 감정은 조금 더 다양한 생각을 해야겠다. 저는 좀 좁아요, 세상이 저한테 지금까지는. 근데 저희가 최소한 대안 제시를 해드리려면 그거 이외의 상황들도 제시를 하고 나의 역할과 그분이 도와주실 수 있는 역할을 딱 제시를 하는 그런 좀 이끌어가는 모습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구나 생각을 했어요. 많은 생각을 했구나.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형님은 저는 첫날 조금 많이 당황스러웠던 게 일단 저는 과제를 늦게 내기도 했고 그러니까 시간 딱 정해져 있는데 시간 맞춰서 내야 되니까 후딱 마무리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날 전혀 갈피를 못 잡고 막 쓰기도 했고 그러고 나서 샌드위치 먹고 있는데 그 윤재선 변호사님이랑 부르셔가지고 이것저것 다른 이야기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근데 자기가 쓴 서면은 2번, 3번, 여러 번 다시 보고 적어도 틀린 거는 없게 해가지고 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거 하나는 꼭 기억을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맞춤법 검사에서 이렇게 빨간 줄로 이렇게 막 그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마저도 안 고쳐서 내면 어떡하냐고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그렇게 가볍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아, 내가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내버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일 멘붕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답변서 가실 때 똑같이 시간 없어가지고 또 못 고쳐가지고 됐어요. 근데 아마 그 빨간색 오탈자 나온 데도 안 고친 거 저인 것 같아요. 그냥. 아니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모두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좀 제 고질적인 문제거든요. 막 그러니까 저희 셋째 날 저희 변호사님께서 피드백 주셨거든요. 근데 진짜 막 눈물 날 것 같은 거예요. 소장이 그냥 독특해. 청구 취지가 소장이 뭔 것 같아요. 소장의 얼굴이에요, 솔직히. 맞습니다. 소장의 얼굴이 근데 이렇게 틀려버리면은 내용을 그냥 사실 되게 날아가 버리는 게 되게 많은데. 그래서 일단 이게 이면서 답안이에요. 그나 제일 좀 좋게 평가를 받았던 답안인데 보면은
지연손의 약점이 있잖아요, 여기는. 한번 보세요, 한번 이거. 그러니까 뭐 어쨌든 느끼는 바는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네, 있어야 돼요. 좀 자극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처음 취지부터 시작해서 다 틀리고 막 맞은 게 하나도 없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변호사님들이 저를 너무 한심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게 좀 가장 걱정이었어요. 진짜로. 그날 이후로 근데 좀 더 확실히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사회에서의 적자 생존 같은 거를 처음 느껴보는 데여서 막 열심히 안 하면 진짜 안 되겠다 막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들 너무 좋으신 분들인데 제가 그게 걸맞지 못한 사람인 것 같아서 그게 좀 속상했던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 메이커가 어딨어? 비웃으시는데 너무 그러하여서 상호 굿사 스윗 상호. 안녕하세요. 이게 떡볶이집이라고요? 할까요? 와, 느낌 있다, 이거. 아, 너무 좋다, 근데. 아까 상우 씨가 은근히 떡볶이 먹고 싶어. 상훈 여기 왔었어요. 생각보다 떡볶이파야. 또 여기서 남녀를 나눠요. 조용히 하자. 그쪽 테이블이랑 우리 4명 있는 테이블 말고 그쪽 테이블이랑 의외로 되게 말을 하지 않고 맞아. 눈빛 교환할 저희가 이렇게. 우리가 저쪽한테 그게 없어가지고 왜 한 시은 씨랑 현서 씨랑 강호 오빠랑 뭔가 약간 유대감이 좀 있는데 지금 상호 씨는 거의 몰라. 나도 근데 그래. 그쵸? 나도 그 시은 씨는 그래도 좀 대각선인데 현서 씨는 거의. 그쵸. 제 자리가 생각보다. 한번 자리 이동을 할까? 왕자님 괜찮겠어? 왕자님 버려야 돼. 여러분. 이거 순수한 팬심이에요. 정말. 오늘 왕정이 눈 못 쳐다보겠어. 아니 근데 이제 내가 그러면 진짜 웃기겠다. 왕자님 선택했어. 근데 거기 우리 셋이 왕자님이랑 우리 왕자님 잘생겼어. 이게 연예인 바라보는 느낌 그거 뭔지 알아? 연예인 바라보는 그 진짜 숙련된 조교의 손. 맞아.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뭡니까? 닭갈비 볶음밥 만들기. 근데 진짜 맛있다. 이거 맛있구나. 이거 진짜 맛있어. 절묘하다. 그럼 변호사님이랑도 한번 밥 먹고 싶어. 진짜 좋으세요. 아마 그 전시도 엄청 좋아하실 것 같고. 맞아. 그리고 뭔가 변호사에 대해서 자꾸 가지고 있는 그런 뭔가 선입견 같은 걸 다 깨부수고. 맞아. 근데 똑똑하신데 잘하고. 여기 이렇게 좋으신 분한테 왜 내가 이렇게 못해가지고 이렇게 상심을 끼쳐드릴까 이 생각도 들고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지 막 이 생각도 들고. 처음 배우는 거지. 그날 근데 감정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울었죠? 아니. 저 콧물 나가지고 콧물 참느라. 콧물이에요? 콧물 참느라. 진짜 신경이 쓰이셨나 보다, 권 변호사님께서. 지금 들어가시죠 이제? 네. 할 거 없죠? 네. 주신 거, 푹 쉬시고 첨삭해 나오지 주신 거 마시고. 달달 외우려고요, 집 가서. 책상에 있던 캔디 뭔가 권 변호사님이 준 것 같다. 여쭤볼 수도 없고. 근데 그래도 여자 변호사님이 약간 멘토처럼 계시면 좋겠는 마음이 진짜 있긴 있어요. 그래서 장선영 변호사님이랑 좀 얘기 많이 하고 싶고. 다들 바빠 보이셔서 인사드릴 기회가 없어서. 아, 진짜요? 언제든 오세요. 저희 별로 안 바빠요. 언제든 오세요. 변호사님, 어쏘 변호사의 삶은 어떤가요? 전 이제 어쏘를 시작하는 거니까요. 잘할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좀 따뜻하시고 되게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는 되게 좋더라고요. 언니는 상호 씨랑 인터뷰 둘이 하면서 어땠어요? 우린 그래도 둘이니까 이게 서로 공감해주는 부분도 있었고 막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 것도 있었는데 이게 거리가 있을 맞아. 수도. 상호가 진짜 엄청 이렇게 너무 잘하는 이미지라 마음을 편하게 그래서 옆에서 좀 많이 배워야겠다 생각도 들고 좀 분발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진짜 많이 들고 그치. 그럼 예를 들어 우리 8명 중에 사적으로 친한 순위를 매기라면 상호 씨는 몇 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상호 2위? 오! 상우 씨 기분 좋아하겠다. 지민 아무래도 반을 맞아.
얘기하고 지원이랑도 3위 정도. 네. 아 등수를 또 이렇게. 알고 보니까 제일 좋다. 아니야 강호 오빠 근데 둘이 있으면 약간 어색해. 언니 그래서 얘기해줘 언니. 너무 반가워하는데? 언니가 저 구세주를 만나는 눈빛으로 날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언니 진짜 웃겼는데. 같이 살다 보면 곧 정들 것 같아요, 다들. 우리 양차하러 갈까요? 좋아요.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뭐 드셨어요, 원사님? 짜장면 먹었어요. 오. 이제 많이 변호사님하고도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양치 잘했어요. 네, 시원해요. 저희 가볼까요? 좋아요. 또 들어가셨어요, 누군가가. 건변호사님 뵙기 되게 힘들다. 진짜 어렵다. 봐도 모르겠어. 쉽지 않네. 어려워. 아니, 피드백을 제대로 받아봐야겠다. 멋진데. 색깔비. 진짜 예쁘다. 와, 진짜 예쁘다. 근데 너무 못해가지고. 아이, 귀여우셔. 너무 좋아하시네. 아, 매너도 너무 변호사님 혹시 이거 변호사님이 제 책상에 주셨나요? 네, 이거. 와 역시 스윗가이. 변호사님 이거 쿠키예요. 그때 빵집 갔다가 지원이 거 받았어요. 네. 아, 진짜요? 변호사님 받았어요. 너무 따뜻한 준비. 변호사님 그리고 이거 제가 한번 그 입장에서 이거 약관 아닌 약관을 작성해서 살짝 의논을 해봤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는지 좀 궁금하긴 했어요. 그래서 예, 좋은데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처리 취급 방침 이거를 그냥 드리고 참고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준비는 안 돼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이 항목 뭐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관에 가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표준 양식 참고하셔서 코멘트를 드렸다면 훨씬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이분들과의 미팅은 이제 다시 넣는 건가요? 저희가 아마 뭐 조금 팔로우업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인턴분께서 다시 뭐 접촉을 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때 추후에 리서치 보고 다시 드리겠다는 말을 약속을 드려가지고. 그거는 뭐 이쪽에 처리하고 필요하면 알겠습니다. 갑시다. 이거는 제가 가도 되나요? 네, 가지셔도 네, 되는데. 저희가 참고해서. 이거 제가 필기를 뒤에 해놔서 새로운 서류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사만 그러면 네, 여기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뭐 감사해요. 따로 뭐 또 얘기할 건 없어요? 지원 인턴이 또 있으세요? 홍지연 인턴님은 우신 거 아니죠? 송지현 인턴도 마음속으로 엄청 많이 울었을 거예요. 마음속으로 울었어요. 그럼요. 그랬습니다. 뭘 잘하는지를 써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정말 네. 제가 우니까 못 온다고 했어요. 제가 우니까 못 온다고. 너무 멋있죠? 오늘 그래서 지원 인턴이 주말 동안 저한테 편지 써가지고 아침에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이건 집에 가서 몰래 보세요. 이거 뭐야? 나 왜 그래 진짜. 나 아직 마음이 약해져 있어. 뭐야? 어머. 진짜 마음이 막 엄청 따뜻해졌어요. 앞으로는 아프지 마시고 남은 이 기간 화이팅 하셔서 잘 맞춰봅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팀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앉아주세요. 오늘 무슨 과제 하는지 아세요? 아니요. 과제? 저는 아는데. 개인전인가요? 팀플인가요? 개인전. 개인전. 되게 흥미진진할 거예요. 무서워.
형사인가요? 다 되게 재밌게 하실 것 같아요. 스피드 퀴즈인가? 막 뒤에 이렇게 나오면 먼저 정우지 대답해요. 눈 커지셨어. 저 타자도 천타에 육박하기 때문에 오늘 진짜? 그럼 근데 답을 알아야 대단한 분들. 맞아. 답을 알아야 치는 거 이거 아닌가요? 맞지. 30분 정도? 대회의실로 와주세요. 상우 씨 천타예요? 전타를 친다는 거는 자판에서 날아다닌다. 짧은 글.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도 한번 볼래. 천타의 존재를 나도. 그니까. 난 500이 최고로. 짧은 글 어딨지? 손 갑자기 풀었어 방금. 긴장되는데? 손 풀었어. 지금 당황해가지고. 오 빠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잘하네. 972 나왔어 언니. 천 가끔 나와요. 상호가 이겼네. 우리 1등 한번 해보는 거야. 합리적 의심이야 과제명이. 아, 취조하는 건가? 취조해가지고. 무서워. 증인신문하고. 무서워. 뭐야? 앉아주세요. 자, 이번 프로그램을 맡게 된 김종훈 변호사고요. 과제의 제목은 합리적 의심이에요. 합리적인 의심. 다 아시는 용어죠. 형법에서 되게 중요한 용어로 쓰죠.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명확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명확한 증거. 굉장히 중요한 법리인데 살해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를 기초로 과제를 수행을 해주시면 돼요. 사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건 기록을 다 나눠 드릴 거예요.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고 그 다음에 진술 조서를 쓰고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최대한 피의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모든 주장을 다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 과제의 사안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야. 이 사건은 2017년 10월에 성북동 이 자택에서 일어난 노모 살인 사건입니다. 당시 72세였던 김숙향 씨가 사망하신 피해자고요. 성북동 자택에 침실해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알레르기 쇼크로 인한 심장마비, 즉 아나필락시스 쇼크사였고요. 김숙향 씨는 평소 땅콩 등의 견과류에 대해 알레르기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김숙향 씨가 사망하게 된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자택 부엌 식탁 위에 놓여진 땅콩 선식, 바로 이 땅콩으로 인한 알레르기성 쇼크사가 그 사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선식 속에는 땅콩 알갱이가 다량 검출되었고 그리고 용의선상에는 서지영 씨가 지목이 됐는데요. 서지영 씨는 바로 우리 의뢰인이고 김숙향 씨의 며느리가 되는 사람이고요. 김숙향에게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가져온 원인으로 보이는 땅콩이 든 선식을 직접 만들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본인도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지금 고소당한 서지영 씨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모든 주장을 다 해주시면 돼요. 심지어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양형사유까지도 하나하나 다 집어내주시면 최대한 많이 찾아주시면 되고 최대한 많은 유효타를 날리시면 돼요. 이번에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좀 유리할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일단 기록 바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주세요. 기록을 보셨던 분도 있을 수 있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합리적인 의심
정이 들게끔 하는 모든 정황을 찾으시면 돼요. 사소한 것들, 너무 당연한 것들, 이거는 뭐 명백한 거 아닌가? 라고 해서 넘어가기 쉬운 것들도 다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점수제로 할 건데요. 이런 식으로. 각자 저희가 시간을 드릴 거예요. 제가 드리는 기록을 보고 합리적인 의식이 들게 하는 모든 정황을 먼저 개인적으로 다 찾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다시 모일 거예요. 거수한 순서대로 발언권을 드립니다. 평가진이 들어오실 거예요. 인용 결정을 할 건지 기각 결정을 할 건지를 다수결로 결정합니다. 인용 결정을 저희한테 받으시면 1점을 받으시고 기각을 받으면 마이너스 1점입니다. 근데 인용 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셔서 합리적으로 반박을 하시면 저희가 0.7점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반박을 하셨는데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마이너스 1점을 드릴 거니까 주장은 조금 신중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사소한 것도 맞는 주장이면 저희는 최대한 이용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꼼꼼하게 주장을 해주셔야 되고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골무가 빛을 발하겠네요. 아, 맞네요. 헌법 총론에서 뭐 이런 거 배우지 않아요? 독약을 타서 컵을 식탁에 놨는데 그거를 죽이지 말아야겠다고 다시 마음을 바꿔먹어서 중지미수가 될 수 있었는데 그게 독약을 탄 걸 모르고 가정부가 가져다 줬는데 그걸 먹고 피해자가 사망했으면 독약을 준비한 사람이 살인인가? 이게 있었거든요. 이거 진짜 가능한가? 땅콩? 근데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는 거 알고 먹였으면 살인 될 것 같은데요? 땅콩 살인. 오! 이럴 수가. 땅콩 살인하니까 영국에서 땅콩으로 살인한 레스토랑 업주가 6년형을 받았대. 아몬드 가루 대신 땅콩 넣어가지고 사람이 죽었네. 오빠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니까요. 우와. 사망한 피해자 김숙향은 500억대 자산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용의자인 며느리 서지영은 결혼 후 13년 동안 시어머니의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고부관계는 좋지 않았다는 진술이 많습니다. 시어머니 김숙향이 아들과 서지영의 결혼을 극구 반대했고 결혼 후에도 오랜 세월 며느리를 구박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 서지영은 순종적이었고 시어머니에게 적의를 표출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건 당시 성북동 저택에는 시어머니 김숙향, 며느리 서지영, 그리고 서지영의 6살 된 아들 3사람만 있었습니다. 서지영은 놀이방에 있던 아들이 친구에게 맞았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외출을 했습니다. 당시 시어머니 김숙향은 자고 있었습니다. 40분 뒤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서지영은 아들에게 줄 땅콩 선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울며 보채는 바람에 땅콩 선식을 주방 식탁에 두고 2층 아들에게로 급히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3시간 넘게 2층에서 아들을 달래고 재웠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 시어머니 김숙향이 식탁에 있던 땅콩 선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평소 땅콩에 극심한 알레르기를 보였던 김숙향은 쇼크 증상을 보였고 지병이었던 저혈압이 겹쳐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됩니다. 땅콩 알러지 생기면 온몸에 반점 올라와. 죽는 경우도 꽤 있나 보네. 김숙향은 자신의 방에서 발병해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2층에 있던 며느리 서지영은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사망한 시어머니를 발견한 사람은 서지영의 시누이인 박영은입니다. 19시경 성북동 저택에 방문한 박영은은 쓰러져 있는 김숙향을 발견해 119에 신고하고 옳게 서지영을 불렀습니다. 시누이 박영은은 서지영이 시어머니를 고의로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5년째 일하고 있는 입주 도우미를 휴가 보낸 날 사건이 발생한 점, 그리고 시어머니의 땅콩 알레르기 증상을 알고도 땅콩 선식을 만들어 주방에 방치해둔 것,
무엇보다 그 선식을 평소 시어머니가 쓰던 컵에 담아둔 것, 그리고 평소 시어머니에게 학대당하며 최근 이혼을 강요당한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박영은은 며느리 서지영이 문제의 선식을 시어머니 방으로 가져가 직접 먹였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방 식탁에 놓인 땅콩 선식이 담긴 컵, 그리고 자신의 방에서 사망한 노모의 시신. 분명한 증거는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며느리 서지영은 왜 시어머니에게 치명적인 음식을 식탁에 두고 갔을까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쇼크로 죽어가는 것을 정말 몰랐을까요? 그리고 식탁에 있던 땅콩 선식을 시어머니 김숙향은 어떻게 마시게 된 걸까요? 의뢰인 서지영의 변호인으로서 우리는 서지영의 진술과 정황을 바탕으로 서지영을 존속살해 혐의에서 구해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준비되셨나요? 와. 잘 보네. 그럼 준비되셨으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 뭐야. 이게 먼저 하는 게 아무래도. 그러면은 첫날 오셨을 때부터 가장 적극적으로 자기가 먼저 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하셨던 송지연 인턴님께 먼저 기회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송지연 인턴. 해보세요. 예. 피고인이 땅콩 선식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면 자신의 범행 수단인 땅콩 믹서기와 컵을 숨겨놓았을 것입니다. 피해자 발병 시간인 3시 20분, 사망 시간인 4시 30분으로부터 박영은이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기까지 2시간 30분가량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하였다면 범행을 숨기려는 의도로 땅콩 선식을 만들었던 컵과 믹서기를 숨겨놓았을 것이고 순순히 자기가 땅콩 선식을 만들었다고 저 이야기할 리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이상입니다. 판단하실까요? 네, 판단하시죠. 그러면 앞에 있는 이용카드를 하나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야. 네, 김현우 인턴 먼저 되겠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사망 시각을 한번 새롭게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섭취한 다음에 쇼크까지는 대충 얼마나 걸려? 피해자는 자신의 손자에 대해서 평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이뻐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사건 당일 피의자가 아들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 아들의 상태가 워낙 놀라고 많이 울고 있었던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말할 만큼 끔찍이 손자를 생각하던 피해자가 손자가 평소보다 더욱더 심하게 울며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도 전혀 나와보지 않았다는 점은 물론 자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귀가한 당시인 15시 30분경 이미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인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인용 결정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상호 인턴. 예, 그 피의자의 진술과 성북동 주택 내 CCTV 수사 보고에 따르면 피의자가 집을 나선 시간은 2시 50분, 집에 돌아온 시간은 3시 30분 경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사망 진단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아나필락시스 증상의 발병 시간이 3시 20분 경이고 부검 감정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음식물 섭취 후 30분 이내에 급성으로 발병하는 증상입니다. 피의자가 그 땅콩 선식을 제조한 시간은 3시 30분 이후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인과관계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호 인턴한테 인용카드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이시윤 인턴. 이 사건에서 범행 요소로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서지영이 가정부에게 휴가를 보낸 부분입니다. 그런데 페이지 21쪽의 가정부의 진술에 따르면 가정부가 먼저 서지영에게 아들이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고 10월 9일 월요일에는 또 역시 먼저 가정부가 서지영에게 이번 주에는 휴가를 쓰고 싶다고 하여서 결과적으로 서지영이 휴가를 준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이게 범행의 요소 중에 하나였다면 이 긴 기간 동안 이전에도 먼저 혹시 휴가를 가보고 싶지 않느냐고 떠볼 수도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땅콩 구매를 한 그쯤에. 그렇습니다. 네, 이혼 결정 드리겠습니다. 반박. 반박. 예. 반박이 지금 이시윤 인턴 이야기한 대로라면은 이거를 마치 반드시 계획적인 범행인 것처럼 가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순간적인 격정적인 감정에 휩쓸려서 범행을 저질렀을 수 있는데 그러면 사실은 가정부가 휴가를 갔을 때를 틈타서 더 피해자를 살해하기 용이한 상황이 됐으니까 그때를 선택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도 맞는. 반박 인용 결정 드리겠습니다. 와, 반박으로 0.7. 네, 하시죠. 저는 살인의 고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증거 기록에 의하면 피의자가 땅콩 선식을 만들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갖다 줬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 않고 태우랑에 대한 진술조서 22페이지에 의하면 피의자는 평소 부엌에 드나드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박영은에 대한 진술조서 31페이지에 의하면 피의자는 평소 물 한 잔도 직접 떠다 먹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의자로서는 정신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직접 부엌으로 와서 컵에 담긴 선식을 먹을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살인의 고의에 대해서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번 과제에서 저는 그 실행 가져가시고 빨리 가져오고 싶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되게 잘한 게 지금 계속 증거 조사를 딱딱 해주셨잖아요. 진술조서 22페이지, 검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16페이지에 다른 분들도 좀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실행의 착수 얘기가 안 나오면 솔직히 이 케이스는 저희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해서 피의자가 땅콩 선식을 만들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갖다 줬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 않고 인용 결정 드렸고요. 네, 이강호 인턴. 네, 일단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땅콩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에 의해서도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운동에도 가능하고 또 벌에 쏘여도 급성 증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벌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이 땅콩 알러지로 오는 경우보다 더 흔한 경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택에 정원이 있었고 당연히 벌이 있었다는 점도 추측할 수 있고 피의자가 밖에 나가는 CCTV 장면에서도 문이 열려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벌이 들어와서 또 이 벌에 의해서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점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할까요? 할까를? 어이구. 기각됐어요. 김종훈 변호사님 기각. 그러니까 이강호 인턴의 얘기는 이제 땅콩 선식을 먹은 게 아니라 벌에 쏘여서 죽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벌에 쏘였다면 벌에 쏘인 자국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부검 결과에서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 주장이 설득력이 없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기각을 한 거고요. 그런 정황이 그러니까 인용할 만한 정황이 있나요? 이게 그 땅콩 알러지 반응으로 인한 아나필락시라는 그 검정서가 없기 때문에 다른 원인들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사망 진단서에도 그렇고 감정서에도 그러니까 이게 그 주장은 타당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주장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벌에 쏘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 주장이 타당한. 왜 굳이 벌로 특정하셨어요? 그게 좀 흔할 것 같아서 그런 건가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땅콩으로 알러지로 아나필락시가 오는 경우보다 벌에 쏘여서 아나필락시가 오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어서 그렇다면 벌에 의한 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저의 판단이었습니다. 일단 저도 만약에 문이 열려 있었고 정원이 있고 사실 그 부분은 관찰을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도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기억은 많았지만 인용이라고 저는. 네, 하시면 되나요? 네, 그러면 다음 평가로 가실까요? 네, 이주민 인턴. 네. 저도 이강원 인턴이 발언한 취지대로 이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 땅콩 서식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먼저 점심에 김숙향은 피고인이 서지영과 함께 매생이국을 섭취했다는 그런 진술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매생이국은 일반적으로 굴이나 전복 등의 해물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김숙향은 땅콩뿐만 아니라 전복에도 알러지가 있다는 사실이 서지영의 피신 주소에서 도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우라는 진술서에는 오로지 땅콩에 대한 알레르기만을 알고 있었음을 볼 수 있고 최우라는 김숙향이 전복에 알러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땅콩 알레르기가 치사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땅콩잼을 바를 때 소량만으로도 치사량에 이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고 실제 사례들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생이국에 우러나는 굴이나 전복 등의 어패류에서 우러나는 그런 육수만으로도 김숙향이 치사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즉 서지영이 김숙향을 살해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땅콩 서식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매생이국에 전복이 들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는. 네, 전복이나 굴이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갈리네요. 뭐 사실 갈려요. 인용이 4명이네요. 네. 인용 카드를 받으시고. 다행이다. 제가 반박을 그러면 괜찮겠습니다. 우선 그 22페이지의 최우란의 진술 조서를 보면 피해자에게 특정 음식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냐고 이렇게 묻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도우미 일을 시작할 때 김숙향이 알려주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도우미보다 더 늦게 들어온 12년 정도 됐다고 하니까 근데 도우미는 1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늦게 들어온 며느리도 아는 전복 알러지를 그 최우란이 몰랐다고 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의심이 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 지적했네요. 너무 인용. 인용된 거죠? 예, 그 인용 끝났죠. 인용 카드 한 장 주세요. 네, 인용 카드 받으신 거 아니에요? 받았어요. 네. 반박을 이상호 이미 반박하시네요. 이상호 아니요, 이주민 인턴에 대한 네, 시작하시죠. 예, 매생이 죽에 이제 굴이나 전복이나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이 조사하면서 보니까 식약처에서 알레르기 유발하는 성분 한 20개를 정해놓고 있는데 잣이랑 땅콩도 다르고요. 메밀이랑 밀도 다르고 우유, 난류, 닭고기, 쇠고기 이런 것들이 품목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콕 집어가지고 전복에 알레르기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매생이죽에 전복이 들어갔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굴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굴에 알레르기가 아마 있었을 것이다라고 짐작하는 것은 논리적 인과가 연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저도 다르다고 생각. 저는 좀 새로운 밸류에드를 한 거예요. 전박으로 점수를. 그러면 이런 거를 반박하실 분 불하지 않는 이주민 인턴. 없는 건 없는 것 같네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이분들과의 미팅은 이제 다시 없는 건가요? 변호사님, 그리고 이거 제가 한번 그 입장에서 이거 약관 아닌 약관을 작성해서 이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는지 좀 궁금하긴 했어요. 먼저 드셔서. 예. 네, 저는 보통의 일반인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에서 일관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조금 의심이 되는 점을 찾았습니다. 지금 도우미인 최 씨나 박영근의 증언대로라면은 즉 2달간 계속해서 어머니와 실랑이를 벌여온 사람이 박영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은의 1차 방문과 2차 방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1차 방문 때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올케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다. 그래서 10분 뒤에 다시 나와서 다른 일을 봤다. 그럼 즉 자기 어머니의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진술이 됩니다. 근데 2차 방문에 따르면 집에 들어가자마자 인기척이 없어서 어머니의 방을 찾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날 방문의 목적 또한 자신의 어머니를 보러 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집에 들어가자마자 어머니 있나 보고 2차 방문 때처럼 어머니 방을 한 번쯤 열어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10분 동안 그 집에 있다가 10분이 지나서야 나왔다는 그 사실은 이런 면에서 박영은의 진술이 조금은 거짓이 노출된다고 생각을 해서 일반적인 행동, 맞아요. 저희가 네. 그러니까. 동거가 더 확실히 들어오네. 인용카드 받으시면 돼요. 인용 드렸습니다. 인용 결정 드리겠습니다. 빨리 치고 나오실 분 치고 나오세요, 빨리. 그러면은 김현사이다. 박영근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아들을 놀이방에서 한 4시쯤에 항상 데려오는데 이날은 맞았다고 전화가 와서 이례적으로 2시 40분쯤 일찍 나갔고, 일찍 놀이방에서 아기를 데려와서 달래줘야 되는 상황에 시어머니를 살해하기 위해서 땅콩 선식을 만들어가지고 그거 갖다 줘서 마시게 해서 살해했다는 건 경험칙상으로 너무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원이다. 예, 박영은에 대한 의심을 좀 더 더하는 내용인데요. 이상 행동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가 외출할 당시 2시 50분경에 피해자는 잠에 들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0분가량이 지난 뒤 성북동 자택에 들어온 박영은은 3시 20분경까지 자택에 머물렀었고, 그때 이제 집에 나오면서 CCTV 수사보고에 의하면은 자고 있는 노모에게 굳이 전화를 걸었던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영은 참고인 진술조서에 따르면 맨 아래 문단에 보면 식사 외에 주방에 드나든 일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 주방에 가서 선식을 챙겨 먹었을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앞쪽을 보면은 집에 들어가서 나온 시간까지 집에 아무도 없었다고 진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올케에게 전화를 걸었었고, 나오면서도 집에 아무도 없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오면서 피해자인 김숙향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인데, 31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 답에서는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스스로 모순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보면 거짓 주장임을 추론할 수 있고, 그래서 조금 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벽하네요. 박수로 대답을 대신한 것 같은데. 그래도 얘기해줘야 되는데. 완장이치네. 이건 2개 주면 안 돼요? 인용입니다. 대박이다. 더 이상 이런 얘기가 없죠. 네, 저는 박영은이 용의자가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출입 시간
등등을 가지고 이미 언급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김숙향을 살해하고자 했던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박영은이 김숙향을 살해한 용의선상에 올라가야 되는 이유로 50쪽의 유언공정증서를 보면 기존에 작성돼 있던 공정증서 내용이 새롭게 작성 중이었던 유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고 추가된 내용은 손자인 박시우에게 부동산을 추가로 이제 유증하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유언 내용대로 공정증서가 작성이 된다면 사실 원래 그냥 바로 김숙향이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법정 상속분은 손자에게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도 김숙향을 살해할 동기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인용 결정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호 인턴이 좀 피의자 서지영의 범행 동기가 없었음을 이렇게 다시 한번 주장을 드리고 싶은데 피의자는 남편 박영근과의 관계가 좋았던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 새로운 유언서가 작성이 되었고 아들인 박시우에게 재산을 주겠다는 내용의 유언이 공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시기에 살인을 했다는 것은 오히려 더 해가 되는 일이고 만약 살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의 유언이 공증이 된 이후에 살인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과제에서는 약간 이상호 인턴이 굉장히 시각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물 만났네요, 진짜. 답변서의 논리 구조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고의나 과실이 없다, 인과관계가 없다? 상호 인턴은 잘할 것 같아요. 좀 약간 제가 되게 거침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어떻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 행정상 제재를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낸 게 상호 인턴이었나요? 신선하네요. 신선한데? 감사합니다. 네, 넘어가시죠. 네, 그러면 다음 평가로 가실까요? 네, 이상호 인턴. 예, 이제 피의자 서지영으로서는 집에 박영은이 왔다 간 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3시 20분에 박영은은 집에서 나왔고 피의자 서지영이 집에 다시 도착한 시간은 3시 30분입니다. 용의선상에 본인 말고 더 이상 오를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피의자가 이제 자기 혼자만 용의선상에 오름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한 게 의아하고 만약 사고사로 이걸 위장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혼자 있었고 12년, 13년 동안 이미 땅콩 알러지가 있는 사실이 자명하고 본인이 사온 과자 때문에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던 시어머니에게 땅콩으로 인한 그 사고사를 위장하는 것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면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범행을 한다는 것은 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가장 의심당할 게 뻔한데 지금 이때 했겠냐 그거잖아요. 맞습니다. 반박하실 분 있으세요? 있을 것 같았어요. 네. 인용 결정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면서 인턴 반박해 주세요. 저 주장에 따르면은 사실은 살인죄를 범하는 사람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뻔히 잡히는 살인죄를 범하는 사람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사실 살인을 한다는 거는 잡히지 않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고의가 있으면 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건데 반드시 내가 잡힐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건 주객이 전도된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말이 되는 면이 있긴 하네요. 네, 그러면 반박 결정 드리겠습니다. 반박 인용 결정. 뭐 코멘트 하시고 싶은 거 있어요? 저는 지금 이면서 인턴 말에 대해서 그냥 제 생각인데요. 지금 굉장히 나름 치밀한 방법을 이용했거든요. 범인이. 그러니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에는 좀 눈에 안 띌 만한 범행 도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스스로 먹어서 이렇게 죽도록. 만약에 이 사건이 칼로 찌른 범행이었으면
지금 이상호 인턴에 대한 반박이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나름 준비한 범행인데 좀 들킬 게 뻔한 거를 한다는 게 타당한 그 근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해서 저는 기각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것은 하실 분 새로운 거 하실 건가요? 김다경 인턴. 아까 처음에 룰에 대해 설명해 주실 때 양형 사유도 혹시 있으면 충분히 말해보라고 하셔서 저는 이제 거의 끝까지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양형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무죄는 포기하고 혹시 변호사는 끝까지 변론을 해줘야 돼요. 아, 그렇죠. 다 해야죠. 여기 기록에 보시면 피의자는 전혀 전과 내역 등은 나와 있지 않죠. 양형 사유로 또 꼽힐 수 있고 그리고 이 피의자는 어머니를 잘 모셔왔던 상황들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년간 폭언 같은 것을 참아왔던 사실은 인정됩니다. 양형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거는 뭐 좀 약한 것 같긴 한데 틀린 말은 없어서 그냥 쉽게 굉장히 영리하게 인용 결정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인턴. 증거 기록만 받아서 사실 공소장을 볼 수는 없는데 여기 자신 있게 존속 사례로만 나와 있어서 지금 저는 상해치사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있어서 사실 이게 정말 설령 이 시어머니한테 땅콩 선식을 타가지고 먹으라고 준 게 사실이라고 해도 이게 정말 죽으라고 먹인 건지 아니면 골탕 먹이려고 준 건지에 대한 판단을 더 해서 이게 상해치사인지 존속살해인지를 판단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투표를 하시죠. 일단 인용 결정 반박 하실 분? 이상호 인턴. 예, 그런데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며느리가 사온 땅콩 과자, 정말 함량이 매우 낮은 땅콩 과자에 의해서도 그렇게 쇼크를 일으키고 막 급하게 병원에 실려가고 그랬던 사실을 알고 있는 며느리가 30%가량이나 그걸 선식에 집어넣고 이거를 줬다면은 당연히 살인의 고의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상해 이 정도 넣고 상해만 입히려고 했다. 근데 죽음에 이르렀다. 이거는 당연히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골탕 먹일 의도가 있었으면 이건 상해다라는 취지인데 골탕 먹일 의도였다면 30%나 넣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게 반박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면 둘 다 가능한 반박인 것 같아서. 이제 그 살인의 예를 들어서 뭐 칼로 이렇게 찌른 행위를 그거를 상해의 고의로 판단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실무에서. 근데 땅콩 과자에 함량된 정도로도 그 정도 쇼크를 일으키는 사람에게 이 정도 땅콩을 줬다는 건 당연히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타당한 것 같아요. 예. 반박 인용 결정 드리겠습니다. 그냥 내 일을 그냥 대충 한 게 되잖아요. 상호 인턴 답안은 다 찾아봐야 되는 그런 거라서 조금 이제 그 정도 쇼크를 일으키는 사람에게 이 정도 땅콩을 줬다는 건 당연히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타당한 것 같아요. 예. 반박 인용 결정 드리겠습니다. 또 할 사람? 하실 분 또 손 들어주시죠. 아, 없는 거예요 이제? 기각 당할까 봐. 기각 다 점수 지키기? 상호 해야지. 아니, 아니야? 예, 이미 고갈돼가지고. 상호 짱이다. 상호 짱이야. 상호 1등 아니야? 네. 이것으로 마무리를. 반박. 네. 예, 양형 관련해서 사실 제가 아까 하려고 아예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감경 요소로 아까 이제 김다경 인턴이 이야기하셨던 거는 전과가 없고 뭐 오랫동안 부모를 봉양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추가적으로 미필적 살인의 고의랑 피해자가 이 범죄를 유발한 것도 대법원의 양형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양형 인자 중에 하나인데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산가리로 살인을 하거나 아니면 칼로 살인을 한 게 아니라고 하면 미필적 고의를 주장을 해서 감경 사유로 주장해 볼 수 있을 여지가 충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피해자가 12년 동안 학대를 한 것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감경 사유로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기로입니다. 예. 예. 판단하실까요? 상호 축하해. 왜? 1등 했다. 상호 너무 멋있었어. 멋있었어. 아, 그치. 감사해. 맞아, 감사했습니다. 조금 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 다들 너무 좋으신 분들인데 제가 그에 걸맞지 못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좀 속상했다고. 이런 분위기 메이커가 어딨어. 아유, 완벽하네. 박수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의 재발견. 상호 씨가 추리 능력이 상당하셨다. 합리적 의심. 전속살해인지를 판단. 나의 약점과 강점이 여실히 드러나는 날이었다.